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개성입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은 어리석게 과거의 일을 취하지도 말고 또한 미래의 일에도 탐착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현재 있는 일에도 머물지 아니하면 삼세가 실로 공적함을 요달하리라.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괜히 붙들고 이거는 안 따라해도 되면 손 내리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나간 일을 괜히 붙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벌써 불안해하고 그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일에 대해서도 내가 애착심을 가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화엄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개성입니다. 우리 이제 보살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머릿속에서 지 혼자서 그냥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지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그냥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 마음대로 노는 이 머리통을 좀 시원하게 정리할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만큼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마치 그 철없는 어린 원숭이가 나뭇가지 위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을 연구할 때는 뭐 철학이라든가 뭐 심리학 이런 걸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그냥 뇌에다가 뭘 막 붙여가지고 직접 이제 내 안을 요즘은 다 들여다봅니다. MRI 뭐 이런 무슨 MRI 막 찍어가지고 머릿속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요즘이 이제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뇌과학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본보도 신경망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생각이 많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이 증명한 바로는 원래 그렇대요, 사람 머리가. 그러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이 많다. 그러면 나는 정상이구나. 내 머리가 지극히 정상이구나. 오히려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사람이 멍하게 있으면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이거는 좀 치매 기운이 있거나 병원 가셔야 돼. 빨리. 오히려 생각이 많은 건 정상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머릿속에 뇌가 있잖아요. 뇌는 이제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뇌세포가 몇 개가 있느냐? 860억 개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이제 뇌세포가 860억 개인데
이 뇌세포에 이제 뭐 말하자면은 다른 뇌세포랑 연결하는 가지 같은 게 또 있어요. 그 가지의 숫자는 그걸 이제 시냅스라고 그래요. 이게 100조 개예요. 100조 개. 그럼 우리가 뭘 기억을 한다 그러면 뇌세포 여러 개가 연결해서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이룬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참 텔레비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이런 기억을 내가 하면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 그게 어떻게 기억이 되냐 하면 뇌세포 여러 개가 쫙 연결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딱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연결시키는 게 이제 시냅스다 이거지. 이게 100조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조 개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무한대예요. 이건 계산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100조 개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는 거의 하드디스크를 치면 용량이 무한하다. 이렇게 용량이 무한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일단. 첫 번째는 그렇고. 제가 이제 우리가 뭔 이야기하면 툭 하면 그러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런 말은, 요거는 진짜로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실험을 했는데, 막 사람들한테 이제, 요런 데다 뭘 막 꽂아가지고, 뭘 이제 글자를 하나 보여주고, 이 사람이 그 글자를 보고 그 생각을 하는가를 실험을 했어. 그런데, 46%가 보면서 딴 생각을 하더래요. 그거 참 희한하죠. 물론 실험할 때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라고 말해주면 안 되죠. 그럼 일부러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기억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을 뭔가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본인은 모르지만 한 30% 정도는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놀 때 말고 뭔가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뭐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애들 막 게임 하잖아요.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할 때 말고 그때는 뭐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럴 때도 집중할 때도 한 30% 정도는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만큼 사람 머리는 기본적으로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 머리가 건강한 거예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냐. 10초에 한 번씩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본인이 그걸 다 아냐? 당연히 모르죠. 10초에 한 번이면 우리가 하루에 8시간 내가 잠을 잔다. 그 치면은 하루 16시간 동안 6,200번 정도 생각을 한대.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의식하면은 머리에 아마 열이 나가지고 못 살 겁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대. 그만큼 우리 사람 머리는 생각을 많이 항상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 머리는. 왜 그러냐?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요거를 과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기본 모드 신경망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러니까 뇌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뭔가 어떤 뭐 이렇게 눈이 가는 뭔가를 봤다거나 어떤 소리를 들었다거나 뭔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기억이 떠올랐다거나 이런 좀 내가 생각할 거리 자극하는 뭔가가 딱 생기는 게 내 입장에서는 일하는 건데 그거 말고 그런 게 전혀 없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봄날 오후에 요즘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아파트 소파에 딱 점심 먹고 앉아 있으니까 잠이 살살 오는 게 눈이 이제 감기다가 잠이 살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베란다 쪽을 요렇게 보니까 어디서 그 뭐 참새 비슷한 새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졸다가 보니까 참새인가 보다 잠깐 보고 참새네 그러고 또 잠이 싹 오는 요런 상태가 이제 머리가 아무것도 안 할 상태잖아요. 요럴 때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10초에 한 번씩 막 뭔가를 막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평소에는 내가 몰랐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내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은지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이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해. 수행을 하면 그런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사람의 머리는 기본적으로 아무 일을 안 할 때에도 머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 발견했냐 하면, 사람의 뇌는 전체 신체 중에서 한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순두부보다는 조금 딱딱하고 두부보다는 물렁물렁하답니다. 무게로 따져도 2%가 안 돼. 그런데 이 뇌가 우리 몸에 쓰이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니 얘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웬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써먹을까. 그래서 막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 모두 신경망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요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그러면 우리 사람 머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을까? 힘들기만 힘든데 그 많은 생각들의 대부분은 행복한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아까 그 화엄경에도 나오듯이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뭐 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은 별로 없어. 이것도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거 말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막 머리에 막 연결해가지고 이 행복감을 느끼는 걸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그 순간에 뭔가에 막 몰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때가 그나마 사람이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때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뭔가에 몰입할 때가 하루 중에 시간이 거의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그런 때가 1분 1초도 없을 경우도 많고 별로 없어요. 오히려 뭐 행복한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뭔가에 몰입할 때가 내 입장에서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대. 그런데 하물며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하면 불행하죠. 괴롭죠.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머리는 하고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시인이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니까 산딸기가 많이 있었어. 산딸기를 며칠 전에 남쪽 골짜기에 가서 따먹고 와서 A라는 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까먹었어. B라는 놈은 갔다 와가지고 심심하면 거기 있는 산딸기가 참 맛있었는데 또 가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일 없이 자꾸 하는 놈이 있고 한 놈은 먹을 때 기분 좋게 먹고 갔다 오면은 다 잊어먹어. 그러면 나중에 누가 더 거기 산딸기를 먹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B라는 원시인이 훨씬 높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머리가 진화를 한 거예요.
계속 이제 내 옛날 일들을 후회를 하든 뭘 하든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잊어먹게. 왜냐?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뭡니까? 원시인이 이제 숲속을 가는데 A라는 놈은 무사태평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고 B라는 놈은 가면서 야, 이거 혹시 여기 곰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 전에 그게 곰이 나온 일이 없는데 얘는 그냥 불안해.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하나?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가는 애가 있다고 치자. 근데 만약에 실제로 곰이 나왔어.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도망을 갈까? A라는 애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B라는 친구는 불안하니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뭔 소리만 나도 일단 튀고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냐? B라는 놈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머리는 앞날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는 쪽으로 머리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람 머리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간이 진화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요즘 세상은 우리가 어디 뭐 나갈 때마다 뭐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기억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요즘은 원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 걱정 없이 안 살아도 돼. 그런데 머리는 안 바뀐 거야, 아직.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쓸데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이게 진화가 그렇게 1, 20년, 몇백 년, 몇천 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십만 년 동안, 몇만 년에 걸쳐서 이게 바뀌는 거니까. 이게 우리 머리는 여전히 원시인의 머리하고 똑같은데 세상이 너무 편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힐링을 찾잖아요. 힐링. 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잡생각이 많아요. 나쁜 건 아닌데 이제는 이걸 우리가 좀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행으로 다스려야 되죠. 수행으로. 근데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잡생각을 하는 게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막 10초에 한 번씩 막 생각을 하는 이 정도면 그나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잠을 자고 있는데 뭐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가지고 잠이 깼어.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주변에 많이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당연한 일인데 시끄러우니까 잠이 깨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요. 잠을 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머리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쉬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몸을 꼼짝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위 눌리는 게 뭐냐 하면 가위 눌리는 게 그거잖아. 막 이렇게 잠을 자다가 깼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게 가위 눌리는 거죠. 왜냐하면 잠을 자는 게 휴식을 취하는 건데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꿨어. 꿈을 꿔가지고 막 달려가는 꿈을 꿨어. 그러면은 머리가 지금은 달려야 되는구나 하고 달려라 하고 이제
다리한테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럼 다리한테 명령 내리면 뛰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는데 뛰어야 되잖아. 꿈을 꾸면,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머리에서 뭔 명령을 내려도 안 듣게 이거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요. 가위 눌리는 게 뭐냐 하면 정신이 잠이 완전히 깬 게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가 신체한테 너 이렇게 해라고 명령 내리는 게 지금 다 차단된 상태인데 머리만 깬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당연히 말을 안 듣지. 그때는 그냥 계속 자면 됩니다. 괜히 가위 눌렸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반대도 있죠. 목류병은 그 반대잖아요. 이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뭔가가 머리에서 고장이 나가 차단이 안 돼. 꿈속에서 하는 행동을 자면서 그대로 하는 게 목류병이잖아요. 혼자 공원에 산책 가가지고 그네도 타고 밤새도록 막 그러다가 집에 와. 그 다음날 본인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이게 이제 목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잘 때는 쉬어야 되는데 만약에 머리가 쉬고 있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도 못 듣잖아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쉬고 있으니까. 근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깼다는 말은 뭡니까? 듣고 있다는 거지. 보는 거는 우리가 눈꺼풀로 이렇게 눈을 감으니까 볼 수는 없지만 듣거나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나 무슨 냄새가 나거나 다른 감각기관, 그 다음에 꿈같이 머릿속에서 지 혼자 막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머리는 무의식 속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도 나는 지금 내 앞에 카메라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꿈을 꿨다. 그러면 내 꿈에 오늘 낮에 법문하던 꿈을 오늘 밤에 꿀 수도 있죠. 사실 저는 뭐 법문하는 꿈을 꾼 적은 없습니다. 하기 싫은 법문을 꿈속에서도 또 하라고 그러면 그런 적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꿈속에서 또 법문을 한다. 그러면 나는 카메라를 봤으니까 꿈속에서는 카메라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꿈꿀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현실하고 똑같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전혀 본다고 생각 안 하는 저 구청에 있는 것들까지 사실은 다 봐요. 그런데 그게 내 의식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의식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내가 잠이 깨 있으나 쉬고 있을 때나 잘 때나 머리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가 기본 베이스가 그래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 머리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어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강도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쉴 때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인간이 진화를 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원시인 시절에는 이렇게 사는 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이게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다스려야 돼. 근데 다행히도 우리 사람한테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기본 모두 신경망이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머리는 계속 움직인다. 그런데 다행히도 또 인지조절 신경망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머리가 지금 뭘 하는지를 항상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머리 안에 관리자가. 내 머리를 관리하는 친구가 머리 안에 있어요. 얘가 지금 뭐 하는지 관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내 머리가 하는 일,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카메라를 보고 있나, 뭐 시계를 보고 있나, 이거를 지금 항상 체크하는 친구예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리자, 내 머리 안에서 내 머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이 친구의 역량을 키우는 게 수행이에요. 중풍이 와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잖아요. 재활치료를 하는 게 다리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뭐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다리에 명령을 내리는 부위가 중풍이 와가지고 손상이 됐어. 그래서 얘가 명령을 못 내려. 그런데 이 내 머리에 있는 관리자가 다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연결을 좀 다른 데로 연결을 시키자 해가지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다리를 걸어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관리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풍 걸린 사람들도 처음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재활치료를 계속하면 정상인 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할 때는 엄청나게 힘들고 피곤한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전화하면서도 막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막 밟으면서 전화하면서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카메라 지나온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카메라 찍혔네 막. 그러니까 이때는 운전이 이제 익숙해지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운전을 해요. 운전에 관련된 신경회로가 아주 강화가 돼가지고 굳이 의식적으로 다 체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전화도 하면서 옆에 사람이랑 이야기도 하면서 운전하는데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 완전히 초긴장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운전을 조금만 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가지고 퍼져버리잖아. 이렇게 사람의 머리 이 신경망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경망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그냥 깨달음을 얻겠다 내가 이런 거창한 목표를 안 세우더라도 내 머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수행, 내 머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을 관리하는 이놈의 역할을 강화시켜가지고 내 머리의 신경망들을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신경회로를 강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오히려 열심히 수행하는 게 내 몸 건강,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나기는 맨날 딴 생각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다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다행히 인간은 그런 걸 우리가 나름대로 바꿀 수 있는 또 능력도 한편으로 부여받았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바꾸자.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내 머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시간이 있을 때 기도를 하든지 화두 참선을 하든지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